꼼지야 안녕? 언니가 아직 감기가 낫질 않아서 원래 감기가 낫고 나서 하려고 했는데 더 이상 끌 수가 없어서 이렇게나마 남기게 되었어. 이해해줄 수 있지?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니? 날이 화창한 어느 날, 그날따라 엄마가 포도주스 상자를 가지고 오셨지. 음료수는 몸에 좋지 않다고 한 번도 사오질 않으셨는데 말이지. 오빠는 주스 마실 생각에 좋다고 상자를 봤는데 놀라고 만 거야. 주스는 없고 웬 흰 털뭉치가 안에서 꼼지락거리고 있었으니까. 오빤 놀라서는 나한테 얼른 와서 봐보라고. 안에 강아지가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정말로 흰 털뭉치가 그 포도주스 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지.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안에서 꼼지락 움직이던 너. 참으로 귀여웠었는데. 엄마 말로는 친척 이모집게가 새끼를 낳았는데 엄마한테 무료로 준다는 걸 엄마가 오래 살으라고 1,000원을 주고 데리고 왔다는 거야. 왜 1,000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너는 우리 식구가 되었어. 데리고 온 날 저녁 넌 엄마를 찾는지 많이 울었어. 너무 불쌍해서 엄마한테 다시 돌려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말하니 엄마는 어차피 다시 데려다 줘도 마당에서 키워질 거고 다시 다른 곳으로 보내질 수가 있으니 적응할 수 있을 때까지 잘 돌보자고 하시더라고. 하지만 내 마음은 편치가 않았어. 마당에서 키워줘도 엄마 곁에 있는 게 행복한 게 아닐까 생각했지. 그렇게 넌 어느샌가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지. 너의 이름을 지을 때 하야니까 흰둥이로 할지. 그런데 그건 또 너무 흔한 이름 같고 약간 곰같이 생겼으니까 곰이라고 할지 고민을 하다가 나는 포도상자 안에서 꼼지락거렸던 너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꼼지라고 하자 했었는데 웃긴 건 오빠는 자기가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해. 분명 내가 지어준 건데. 꼼지 너는 알까? 어린 너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집에서 돌아다니고 짖고 물어뜯고 아무 곳에나 볼일 보는 거였지만 너무 귀여웠어. 하지만 아빠는 정말 싫어했었지. 웬 강아지냐며 갖다 주라고. 대소변도 못 가린다고 구박을 엄청 했었지. 그리고 이갈이 할 때는 신발이며 의자며 다 물어뜯어놔서 아빠가 밖에 내쫓아버리고 그러면 밖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너는 낑낑거리며 집에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앞발로 툭툭 현관문만 건드려보고 머리로도 밀어보고 너무 불쌍해서 엄마랑 나랑 현관문 밖으로 나가서 꼭 안아줬었지. 참 그때 생각해보면 아빠가 너무했어. 그렇지.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고 아빠는 너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었어. 그저 사고치는 귀찮은 강아지라고만 생각했었지. 그런데 아마 언제부터였을까? 아빠가 너를 적극적으로 간호했을 때가. 서서히 너가 대소변도 가릴 줄 알고 커갈 때쯤. 부모님이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물구나무 서는 연예인을 보고 그때 엄마가 아빠를 부추겨 아빠가 한번 따라해본다고 물구나무를 섰다가 아빠 앞으로 구경 왔던 너는 그대로 아빠의 그 육중한 몸에 깔려서 개구리가 된 적이 있었지.
그때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데도 자기가 볼일 보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밤마다 낑낑 울면서 힘들어하는 걸 아빠가 옆에서 간호해줬었지. 그때부터 아빠가 너를 참 많이 아꼈던 것 같아. 죄책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전에는 너가 사고를 치면 갖다 줘버려라, 왜 데리고 왔냐며 엄마를 엄청 구박했는데 말이야. 그렇게 너는 아빠의 간호에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아빠 바라기가 되어버렸어. 그래도 어릴 때는 씻기고 밥 먹이는 것도 얌전히 받아들였던 너인데 어느샌가 아빠 손길이 아니면 다 거부하더라고. 아빠가 아니면 물려고 하고 밥 먹는 것도 내가 가까이 가면 오지 말라고 하고.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 최대의 피해자는 엄마긴 하지만 엄마는 내 생에 짝사랑은 없을 줄 알았더니 꼼지 때문에 짝사랑 앓는다며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했지. 아빠에겐 자기 편이 생겨서 좋아라 했고 엄마랑 나는 질투에 눈이 멀었었지. 고등학교 때 2층 주택에 새들어 살 때가 생각이 나네.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1층 집 주인 할머니가 자리를 비우셨는지 문을 못 열고 있는데 너가 2층에서 내 목소리를 듣고 짖었지. 그때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너가 짖는 목소리를 들으니 바로 뛰쳐 올라가고 싶은 마음에 몰래 남의 집 지붕을 밟고 건너갔던 기억이 난다. 집 문을 열었을 때 얼마나 기다렸는지 참으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던 너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 하지만 아빠 바라기인 너는 들어올 때만 5초 정도, 아니 한 10초? 10초 정도는 격하게 반기고 양말만 주면 언제 반겼냐는 듯 새침대기가 되었지. 그래서 그 뒤로 집에 오면 꼭 양말은 바로 안 주고 시간 끌다가 줬는데 내가 양말보다 못한 존재인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의 행동은 항상 정직했지. 건강할 때 많이 놀러 다닐 걸 참 아쉽다. 기억나는 게 집에 있던 것뿐이라 산책도 자주 못 시켜주고 집순이 집돌이들만 있어서 꼼지 너가 많이 지루했을 텐데 지금에 와서야 우리 가족이 너를 참 배려를 안 해줬네. 아님 언니라도 너를 산책을 시켜줬어야 했는데 그놈의 컴퓨터가 뭔지 같이 놀아줄 사람도 없고 뛰어놀 공간도 없으니 그냥 조용히 우리들 곁에만 붙어있기만 했던 너. 컴퓨터 하고 있는 오빠나 언니 곁에서 안아달라고 애교 부릴 때도 있었는데 그때가 참 그립고도 미안하다. 집이랑 학교가 멀어져서 등교할 때 엄마가 항상 차로 태워다 주셨는데 그때가 너가 콧바람 쐬는 날이었지. 어떻게 멀미도 안 하고 차를 그렇게 잘 탔는지. 동복이 남색이라 항상 흰털이 붙어서 개털녀라는 별명도 붙고 가끔 친구 교복에 털이 붙어서 친구들이 정말 싫어했었는데 워낙 가족분이 모르고 사회성이 떨어졌던 너라 지나가는 사람마다 우리 차에 해코지라도 할까봐 왈왈 짖어서 너를 부르는 수식어는 투견이었어. 이건 뭐 좋은 말로 순화시킨 말이지만 그 정도로 많이 싸나웠는데 그냥 우리 부모님이 보기에는 조그만 게 자기 차 지킨다고 짖으니 귀여워했었지. 남들 눈에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너와의 추억으로 쌓아가고 좋은 곳으로 여행 한번 떠나보지도 못했지만 그렇게 너는 우리 삶 속에서 서서히 스며들어왔고 자리 잡혔어. 너무 귀여운 너라서 귀찮은 거 뻔히 아는데도 억지로라도 뽀뽀해달라고 하고 발 만지는 걸 싫어하는데 발 만지고 싫은 티 팍팍 내면서 으르렁거릴 때마다 더 귀여워서 달려들다가 결국은
언니 얼굴 피보게 하고. 뭐 인과응보였지만 너한테 물린 것보다 쪽팔리는 게 더 커서 친구들한테는 넘어져서 다친 거라 했는데 결국은 친구들한테 뽀뽀해서 물렸다고 하니까 주인도 문다며 매우 몸서리쳤던 친구들의 표정이 기억이 나. 친구들 반응이 더 재밌어서 쪽팔림도 잊었었지. 여름엔 가족들이랑 멀리는 여행을 못 가고 가까운 계곡을 갈 때면 펜션에는 애완동물은 같이 못 들어가니 항상 텐트를 가지고 가서 텐트를 쳐서 같이 잤었는데 밤에는 계곡이 엄청 추워서 오돌오돌 떨었던 기억이 난다. 이건 엄마가 해줬던 이야기지만 부모님이랑 오빠랑 너랑 계곡에 간 적이 있었는데 너가 돌을 잘못 디뎌서 계곡물에 떠내려가는 걸 엄마가 놀래서 오빠 보고 꼼지 떠내려간다고 하니까 오빠는 너 구하려고 엄청 뛰었었다고. 그때 본인 다리가 바위에 긁히고 상처가 나는데도 아픈 것도 못 느낄 정도로 계곡물에 떠내려가는 너의 모습이 너무 애잔해서 오빠 속이 타 죽는 줄 알았다며. 그래서 미친 듯이 뛰었다고 하더라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기 개 떠내려간다고 하고. 아마 그때 내가 있었으면 어쨌을까? 같이 뛰었을까? 아니면 발만 동동 굴렀을까? 물론 언니는 무조건 꼼지를 위해서라면 발로 뛰었었겠지. 꼼지도 언니 마음 이해하지? 나도 오빠도 직장 생활을 하고 지방에는 못 내려올 때 너는 서서히 나이가 들면서 아파했어.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 내려와서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같이 있고 싶었는지 몰라. 일이 끝나고 기숙사에서 항상 너의 사진이 담긴 핸드폰 액정에 뽀뽀를 많이 했었는데 아마 그래서 핸드폰이 빨리 고장이 났을까? 그 핸드폰에 너의 사진이 진짜 많이 있었는데 너무 아쉽다. 직장으로 부모님이 장시간 차를 타고 너랑 왔을 때 주변 탐색에 정신이 없다가도 내가 꼼지야 하고 부르면 언니 소리 듣고서는 뛰어오던 모습이 생각이 나. 그때 너는 너무 예뻤었는데. 그렇게 너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었었지. 서서히 너의 몸 상태는 안 좋아졌고 이러다가 아빠가 문자로 나에게 사진을 보냈었지. 축 처져 있는 너의 모습이었어. 사진과 함께 아빠는 문자로 너가 오늘 떠날 것 같다는 문자와 함께 그때 얼마나 심장이 철렁했는지. 나중에는 괜찮아졌다는 말을 전해 듣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일하다가 통보를 받으니 지금이라도 내려가서 너를 보러 가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니 속은 답답해 미치겠고 설마 진짜 오늘은 아니겠지? 반신반의한 마음이었어. 하지만 다행히도 너는 그렇게 아파해도 꿋꿋이 버텨주었어. 그렇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다녔던 직장을 관두고 혼자 원룸 생활을 했을 때 원래 애완동물은 들어오면 안 되는데 부모님이 지방에서 올라와 하루 같이 잔다고 몰래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혹시나 걸릴까봐 엄청 무서웠었지. 너도 눈치만 늘어서 짖으면 안 되는 걸 아는 것처럼 원룸에 같이 있을 땐 단 한 번도 짖지 않고 조용히 있었는데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 남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짖었던 너였는데 혼자 자취를 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자신이 너무 무기력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을 때 더더욱 너가 보고 싶고 이대로는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야.
그렇게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시체처럼 아무것도 안 하다가 결국은 걱정이 되었던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와서 다 같이 살게 되었었지. 너랑 같이 산다는 생각에 정말 너무 좋았어. 정말 행복했었지. 이제 같이 살게 되었으니 산책도 자주 나가고 여행도 자주 가야지 생각했는데 너는 서울로 와서는 발작을 몇 차례 더 하고서 집에서는 못 나가게 되었어. 그래도 다행히 집에서는 걸어 다닐 수가 있었고 기운은 있어 보였지만 여행을 생각하기에는 너의 몸이 버티지 못할 것 같았지. 그렇게 너는 서울에 와서 집에서만 갇혀 살았어. 지방에서 살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집 밖에 자주 나가서 놀기도 하고 부모님이랑 차 타고 약수터도 가고 했었다는데 괜히 서울로 올라와서 나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건가 죄책감이 컸었지. 그래도 다행히 지방에서는 복수가 찬 걸 못 잡았는데 서울 동물병원에서는 고칠 수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그렇게 몇 차례의 고비를 넘기고 너는 그래도 기운이 살아났어. 지방에 살 때는 오빠며 언니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못 봤는데 서울에 같이 살게 된 뒤로는 오빠도 자주 집에 오고 언니는 항상 볼 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귀찮은 언니를 항상 보는 것보다 좋아하는 오빠가 옆에 더 붙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말이지. 그래도 언니가 있었으니까 좋았지? 언니는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너는 나이가 들면서 처음에는 다리를 절더니 제대로 걷지를 못해 더 이상은 똑바로 걸어 다닐 수가 없게 되었고 뒷다리의 힘은 더 풀려갔어. 그리고 나서 오빠는 너에게 유모차를 선물해 주었지. 그래도 좋았어. 뒷다리가 앙상하게 말라 있어서 볼 때마다 마음은 아팠지만 너가 애기처럼 유모차를 타고 산책을 할 때 좋아라 하는 모습이 참 귀여웠거든. 여름에는 많이 더워하길래 에어컨을 아직 사놓고 배달이 안 왔을 때라 일주일을 남겨놓고 고민을 하다가 강아지 쿨매트를 반신반의하며 샀는데 처음에는 너무 차가워서인지 너가 적응을 못하길래 억지로라도 적응시켜 보려고 내가 같이 들어누웠더니 그 뒤로는 시원한 걸 알아채고선 항상 그 매트 위로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귀여웠었지. 나중에는 관절이 안 좋으니까 폭신한 매트가 더 좋을 것 같아서 다른 매트도 사봤는데 하필 너의 몸에 꽉 끼는 사이즈라 거기에는 잘 안 올라가더라고. 그래도 언니 생각해서 한두 번씩은 올라가줘서 고마워. 참 우리 꼼지는 너무 예쁜 짓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서서히 너와의 생활에도 적응이 갈 때쯤 두 차례 크게 아빠와의 트러블이 생겨났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마 너가 트러블의 원인이 너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너가 더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가족끼리 싸우는 걸 보지 못하는 너라서 항상 그러지 말라고 왕왕거리며 말렸는데 내가 속상해서 방 안에서 울면 조용히 내 곁에 와서는 뽀뽀해주는 것도 그렇게 싫어하던 애가 내가 슬퍼하는 거 알고서 울지 말라고 핥아주고 아빠와의 사이도 서먹해지고 더 이상의 대화도 하지 않았을 때 너의 건강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어. 그러고선 결국은 유모차도 탈 수 없을 정도로 걷질 못하게 되었고 너는 패드 위에서 누워만 있었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일까? 축 처져 있는 귀가 왜 더 처져 보였던 건지. 병원에서는 너가 치매도 있고 빈혈도 심하고 노견이라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어. 하루하루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 제대로 몸을 돌릴 수도 없고 머리만 들 수 있을 뿐 가끔 대소변을 보면 낑낑거리며 애기처럼 울던 너의 모습. 그마저도 나중에는 힘이 없는지 울지 않고 조용히 볼일을 보고서도 아무 생각 없이 있던 모습 등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전에는 한 명이라도 외출을 하거나 하면 자기를 안 데리고 나갈 거라 아니까 쳐다도 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나선 현관문 닥치는 소리가 나면 고개를 한번 슬쩍 돌려서 정말 갔는지 한 번씩 쳐다봤는데, 그런데 아파서 누워있는 뒤로는 이상하게 너는 가족들이 나가는 모습을 다 담으려는 것처럼 빤히 쳐다봤던 모습이 그땐 참 예쁘고 사랑스러웠지. 그런데 아마 그때부터 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걸까? 노견인 걸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막상 더 애가 타진 너의 모습을 보니 노견이라기보단 애기 같고 다시 건강하게 일어날 것 같았어.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너도 분명 밖이 궁금할 테고 산책을 좋아했기에 바깥 공기 좀 맡으면 활기라도 찾을까 싶어 추석날 처음으로 유모차를 태울 준비를 했었지. 바클 데리고 나가는 게 정말 괜찮을까, 괜히 또다시 발작을 일으키면 어쩌지 걱정을 하면서 말이야. 꼼지야, 언니가 오늘 너랑 산책 나갈 건데 괜찮아? 물어보니 가만히 눈만 꿈뻑이고 조용히 쳐다보기만 하던 너. 그대로 너를 안아올리니 아기처럼 안겨서는 유모차에 들어가서는 미동도 않고 눕혀놨던 그 자세 그대로 너는 가만히 있었지. 유모차에 태웠을 때 항상 서서 타는 모습만 보다가 누워서 타니 너의 몸 크기에 비해 유모차가 참 비좁아 보였어. 유모차 잘 타고 다니면 좋은 걸로 바꿔준다고 했는데 언니가 약속을 못 지켰구나. 밖을 나가니 공기가 달라진 걸 안 걸까? 한껏 냄새를 맡아보는 것처럼 코를 실룩 움직이는 널 봤어.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너가 가만히 옆으로 눕힌 상태로 있었는데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는 거지. 더 자세히 보려는 것처럼. 마음이 찡했어. 혹시나 밖에 나가면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질까봐 산책 한 번을 못 시키고 집에서 방치시켜 놓은 게 너를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걸까 싶어서 너무나 미안했어. 그게 너와 나의 마지막 산책이었어. 씨, 오늘 산책 어땠어요? 그렇게 너는 좋았어요? 하루하루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었고 9월 19일 저녁에 우리 가족 곁을 떠났지. 아 진짜 이현이 계속 사진 찍어. 짜증나. 너가 떠났던 당일 아침에 출근하는 나를 너는 평상시와 같이 매우 빤히 쳐다봤어.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한참을 보다가 언니 다녀올게 하고서 한 게 마지막 인사였다니. 그날은 직장에서 송별회를 하는 날이어서 미리 약속을 잡아놓고 모인 날이라
일이 빨리 끝나고 기다리고 있었지. 아마 연락만 빨리 받았더라면 너의 곁을 지켜줬을 텐데. 송별회를 막 시작하고서 주문받은 음식을 하나씩 먹고 있을 때 오빠한테 연락이 왔었지. 지금 너의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혓바닥 색상도 지금 막 보랗고 갈 것 같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 혼자서 횡설수설하며 정말이냐고만 몇 번을 되묻다가 전화를 끊었지. 그러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정말 지금이 아니면 못 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송별의 자리에서 가봐야겠다고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데 눈물이 갑자기 주체 없이 흘러내리는 거야. 그렇게 송별의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을 때도 계속 생각했어. 괜찮을 거다, 괜찮을 거야. 항상 발작은 있었으니까 하고 말이야.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너가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도 봤는데 설마 하고서. 그런데 집 앞까지 왔을 때 들어가기가 두려웠어. 현관문 밖으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현관문만 열려 있었지.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고민이 되어서 잠시 머뭇거렸어.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넌 엄마 품에서 내가 나갈 때 봤던 모습 그대로 현관문 쪽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다시 흘러내리는 거야. 더 이상은 너가 내 곁에 없다는 걸 정말로 깨달았거든.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초점 없이 현관문만 쳐다보는 너의 모습, 생기라고는 하나도 담기지 않은 그 눈을 보고 나는 정말로 너가 내 곁을 떠났구나 알 수 있었어. 엄마가 오빠 연락을 받고 집에 왔을 때는 너가 정말 자지러지게 울고 있길래 꼭 안아주니 울음을 그치더래. 그러더니 겨드랑이 쪽으로 채취를 맞더라는 거야. 그러고선 고개를 다시 뒤로 젖히더니 현관문 쪽을 바라보면서 계속 고개를 젖히며 아둥바둥거렸대. 꼭 나를 찾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하길래 엄마가 언니는 오늘 늦을 것 같아서 꼼지 못 볼 것 같다고. 꼼지야 힘들면 먼저 가도 된다고. 그렇게 말이 끝나자마자 몇 번 더 아둥바둥 움직이다가 멈추더래. 그리곤 서서히 심장이 뛰지를 않더래. 그런데 눈을 뜨고 가서 눈을 감겨주려고 해도 눈이 안 감기더라는 거야. 내가 너를 봤을 땐 눈에 생기가 없을 뿐이지 왠지 다시 일어날 것 같고 몸에 체온이 아직 남아있길래 혹시나 싶어 심장이 뛰는 줄 알고 만져봤는데 심장은 멎어있고 너의 이름을 계속 불러보면서 언니 왔어 꼼지야. 언니가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편히 가 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쓰다듬어주니 너는 그제서야 눈이 감겨졌지. 엄마도 그 모습을 보고 울면서 꼼지가 언니를 기다렸나 보다. 계속 언니를 찾더니 하면서 우시는데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팠어. 마지막 가는 모습을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하루
너와 같이 하루를 보낸 날, 새벽에 감겨져 있던 너의 눈이 살짝 떠져 있는 게 꼭 언니 일어났어? 하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 순간 너가 숨을 쉬는 줄 알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천천히 손을 들어 너의 심장에 손을 들어 얹어 놓았을 때 뛰지 않는 심장을 느끼고 다시 한 번 더 너가 정말 떠났구나. 넌 정말 없구나. 너의 부재를 느끼고 얼마나 울었는지. 화장을 하는 순간에도 화장을 하고서 너가 항상 뛰어놀던 곳에 뿌려주었던 그때까지도 실감이 안 나더라고. 근데 집에 오니까 너의 부재를 더욱 절실히 알겠더라. 넓은 집은 아니었지만 집이 왜 이리 넓어 보이는지. 마지막 가는 길 다 지켜봤고 잘 가라고 해줬는데 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언니가 계속 붙잡고 싶어지나 봐. 출근할 때도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리면 너가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 고개를 돌렸을 때 너가 없길래 출근길에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 직장에서는 울지 말자, 울지 말자 다짐하며 갔는데도 막상 잘 보내줬냐는 말 한마디에 눈물이 펑펑 수도꼭지처럼 쏟아지는데 내 눈물샘이 고장난 것처럼 자제를 못하겠더라. 집에 와서 괜찮아지는 것 같다가도 괜시리 눈물이 나오고 꼼지에 너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달력을 펼쳐놓고 있는데 그리움에 한 번씩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뽀뽀도 해보고 그런데 그 감촉이 싸늘하게 식은 너의 마지막과 똑같아서 또다시 눈물이 흐르고 언니가 울보가 아니었는데 꼼지 때문에 울보가 됐어. 원래 이렇게 안 우는데 꼼지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친구들한테는 잘 이겨낼 것처럼 말해놨는데 솔직히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언니가 카페에도 가입해서 꼼지 이야기도 올리고 많이 위로받고 있어. 솔직히 꼼지가 위로해주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건 안 되니까. 같은 아픔을 가진 분들에게 위로를 받으니 많이 슬퍼도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되었어. 그래도 다행인 건 너가 마지막을 아빠랑 엄마랑 오빠 모습은 보고 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어떻게 보면 오빠는 주말뿐이 시간이 없었는데 그날은 오빠가 평일에 올라와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이지 뭐야. 혹시 좋아하는 오빠가 있는 날인 거 알고 이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간 거였니? 그럼 언니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그랬어. 살짝 질투나네. 꼼지야, 언니가 항상 너를 기억할게. 우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어. 알았지? 여기서는 제대로 친구들 못 사귀었지만 거기엔 친구들 많을 거 아니야. 언니가 꼼지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꼼지 만나러 갈게. 정말 많이 부족한 언니인데 좋아해주고
항상 기다려줘서 고마워. 거기서 재밌게 놀고 있어. 알았지? 사랑해, 꼼지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해. 이쪽 손. 이쪽 손. 아이고, 어이구 잘했어요. 어이구 잘했어요. 어이구 잘했어요. 이쪽 손 다시. 이쪽 손. 어이구 잘했어요. 어이구, 어이구 잘했어요. 어이구, 건지 잘했어요. 어이구 잘했어요. 아, 너무 귀여워. 건지야, 언니 봐봐. 언니 봐봐. 건지 언니 봐봐. 언니 봐. 언니 봐.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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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뽀뽀하고 싶다. 꼼지야. 꼼지 뽀뽀할까? 뽀뽀? 뽀뽀? 줬다 생각하고 나 이거 밖에서 이거 떨고 주고 만든지 아니면 밥 앞에서 출근하는 거는 말아볼라. 그러면 더 이상 말하는 거야. 아이 이뻐. 아, 이뻐. 바로 당자라. 그 진짜. 히히히히히히. 그럼 전화만 해야 돼. 이게 처음에 할 때만 서우는 거지 지나가 보는 것도 괜찮은 거지. 또 다른 놈한테 전화를 하거든. 그냥 아니면. 그럼 그 중에 한 놈도 걸려들어요. 절대 한 사람이 걸려들어 다른 사람한테 전화 안 해요. 그렇게. 꼼지야, 아빠 어디 있어? 꼼지야,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니? 아빠 어디 있어? 저기 있어? 아니, 꼼지 사진 잘 찍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사진 잘 찍어요. 꼼지 얼짱각도 해볼까? 얼짱각도? 거기 그쪽이 더 이뻐? 그래, 거기 얼짱각도. 아 귀여워.